17년 콤비 배한성이 마주한 빈소의 정적. 그 속에 숨겨진 거인의 마지막 자존심과 애절한 당부. 1. 톰과 제리의 영원한 목소리, 송도순 별세. 2025년의 가장 아픈 끝자락. 대한민국을 울린 전설의 마지막 퇴장. 2025년 12월 31일. 온 세상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떠들썩한 분위기와 새해를 향한 희망찬 설계로 가득 차야 할 그 시간. 대한민국 방송가와 문화계에는 형언할 수 없는 거대한 슬픔의 소용돌이에 빠졌다. 우리 시대의 가장 친숙한 목소리이자 이름 세 글자만으로도 대중에게 깊은 신뢰와 웃음을 주던 성우계의 거목 송도순 씨가 건국대학교 병원에서 향년 77세를 일기로 끝내 숨을 거두었다는 비보가 전해졌기 때문이다. 지난 수년간 그녀는 남모르게 병마와 사투를 벌이면서도 대중 앞에서는 단 한 번도 나약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사인은 혈액암의 일종인 백혈병이었다. 오히려 그녀의 카랑카랑하고 생기 넘치는 목소리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방송과 광고, 라디오를 통해 우리 곁을 지켰기에 이번 별세 소식은 국민들에게 더욱 믿기 힘든 충격으로 다가왔다. 평소 호탕한 웃음과 거침없는 입담으로 대중의 고단한 삶을 위로하던 그녀였기에 중환자실에 차가운 정적 속에서 홀로 고통을 감내하며 투병해왔다는 사실은 지켜보는 모든 이들의 가슴을 미어지게 하고 있다. 배한성을 오열하게 만든 절규 섞인 한마디 빈소가 차려진 건국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은 고인의 명복을 비는 조문객들의 발길이 밤낮 없이 이어졌다. 오지 마라. 그 중에서도 유독 비통한 표정으로 넋을 잃은 채 자리를 지키던 한 사람이 있었다. 예쁜 모습만 기억해달라. 2. 바로 고인과 무려 17년 동안 라디오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며 대한민국 최고의 콤비로 불렸던 성우 배한성 씨였다. 배한성 씨는 빈소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고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했다. 취재진과 어렵게 만난 그는 고인이 생전 마지막으로 전해온 간절한 부탁을 공개하며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다. 고인은 투병 중 상태가 급격히 악화하여 항암 치료에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심하게 빠지고 얼굴이 수척해지는 등 육체적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도 가장 친한 동료인 배한성 씨의 병문안을 끝까지 거부했다고 한다. 오빠, 지금 내 모습이 너무 흉해졌어. 도순이가 병실에서 전화를 통해 그러더군요. 그러니까 절대 오지 마. 내 목소리도 예전 같지 않아. 그냥 예전에 활기차고 당당했던 가장 예뻤던 송도순의 웃음만 오빠 마음속에 박제해줘라고요. 그게 저에게 남긴 사실상의 유언이자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자신의 육체적 고통보다 타인에게 비칠 자신의 무너진 모습, 그리고 평생을 함께한 동료의 기억 속에 남을 아름다운 찬상을 더 걱정했던 대배우의 처절한 자존심. 그 충격적인 한마디는 50년 넘게 형제보다 진한 우정을 이어온 노년의 동료를 빈소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프로 성우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으려 했던 그녀의 의지는 빈소를 찾은 수많은 선후배 예술가들에게 깊고도 아픈 울림을 주었다. 대한민국 현대사를 위로한 50년의 소리 송도순이라는 이름은 곧 한국 방송 역사의 산증인이다. 톰과 제리부터 라디오까지. 3. 1967년 TBC 3기 공채 성우로 화려하게 데뷔한 이래 그녀는 특유의 하이톤이면서도 인간미가 철철 넘치는 목소리로 수천 개의 캐릭터의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특히 전 국민의 사랑을 받은 애니메이션 톰과 제리의 해설은 그녀의 천재성을 보여준 점에 특허였다. 톰이 제리에게 골탕 먹을 때마다 들려오던 그녀의 유쾌하고 익살스러운 추임새는 7080세대부터 오늘날의 어린이들에게까지 꿈과 웃음을 선사한 시대를 초월한 선물이었다.
그녀의 진가는 TV 화면 밖 라디오 부스에서 더욱 찬란하게 빛났다. 배한성과 함께 진행한 라디오 프로그램은 무려 17년이라는 세월 동안 매일같이 서민들의 애환을 어루만졌다. 때로는 엄격한 호랑이 어머니처럼 청취자의 잘못을 꾸짖고, 때로는 가슴 따뜻한 누나처럼 사연의 귀 기울임에 함께 울고 웃던 그녀의 목소리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굴곡진 고비마다 국민들의 마음을 비췄던 따뜻한 등불이었다. 또한 고인은 아들인 배우 박준혁 씨에게도 늘 프로의 자세를 강조했던 엄격하면서도 자애로운 어머니였다. 연예계 대선배로서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길을 걷기 위해 평생을 절제와 자기 관리로 일관해온 그녀의 삶은 수많은 후배의 성우와 배우들에게 삶의 궤적 자체가 거울이자 나침반이었다. 비밀리에 진행된 고독한 암투병 4. 마지막 순간까지 송도순답게 당당했다. 이번 별세 소식이 유독 대중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이유는 고인이 주변의 친한 지인들에게조차 자신의 위중한 병세를 철저히 비밀로 붙였다는 점에 있다. 측근들에 따르면 고인은 병이 깊어져 거동이 불편해지는 와중에도 남에게 걱정 끼치고 동정받는 게 가장 싫다며 평소와 다름없는 밝고 씩씩한 목소리로 지인들과 안부 전화를 주고받았다. 그녀는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순간에도 가발을 쓰고 옷차림을 단정히 하며 자신을 찾는 가족들에게조차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처절하게 노력했다. 성우는 입이 열려있는 한 무대를 내려가는 순간까지도 청중에게 완벽한 예술가여야 한다는 그녀의 평소 소신이 투병 과정에서도 고스란히 묻어난 것이다. 아들 박준혁 씨는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고통에 신음하기보다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셨다. 마치 내일부터 다시 방송이 있는 것처럼, 잠시 긴 여행을 떠나시는 것처럼 환한 미소를 짓고 계셨다며 고인의 마지막 모습을 전했다. 자신의 죽음이라는 삶의 가장 큰 비극조차 송도순다운 화법으로 담담하게 마무리한 전설의 고결한 퇴장이었다. 5. 거인이 남긴 소리의 유산. 대한민국은 당신의 향기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고. 송도순 씨의 별세는 단순히 뛰어난 성우 한 명의 죽음을 넘어 우리 시대의 따뜻한 정과 웃음을 대변하던 아이콘이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그녀가 남긴 목소리는 이제 차가운 기록물로만 남게 되었지만, 그 목소리를 듣고 위로받으며 성장한 수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서 그녀는 영원히 현재 진행형으로 살아 숨쉴 것이다. 배한성 씨는 마지막 작별 인사로 고인을 기리며 눈시울을 붉혔다. 도순아, 내가 없는 마이크 앞이 벌써부터 너무나 낯설고 두렵구나. 하지만 내가 그토록 원한 대로 가장 빛나고 아름다웠던 시절의 너를 내 심장에 영원히 박제해둘게. 그곳에선 항암 치료의 고통도 빠지는 머리카락 걱정도 없이 네 정매 특허인 그 호쾌한 웃음을 마음껏 터뜨리며 지내거라. 거물급 성우들이 하나둘 우리 곁을 떠나가고 있는 오늘날, 송도순이라는 이름이 남긴 소리의 무게와 삶의 품격은 더욱 묵직하게 다가온다. 화려한 연기 기술보다 진심 어린 영혼의 울림을, 겉모습의 화려함보다 단단한 내면의 아름다움을 중시했던 그녀의 삶은 대한민국 방송 역사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귀감이 될 것이다. 고송도순 여사님, 당신의 목소리는 우리 삶에 가장 소중하고 따뜻한 배경음악이었습니다. 이제 지상의 무거운 짐 모두 내려놓고 하늘나라 광장에서 당신만의 호탕한 목소리로 영원한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